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13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일요일인데 좋은 주말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대전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월드런 마라톤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5km짜리, 10km짜리 두 개뿐이 없어가지고 10km 달리기를 하고 왔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졸업하신 분이세요. 작년에 저희 졸업하신 이천에 살고 계신 선생님인데 제가 권유를 해드려가지고 이분도 마라톤을 시작하셔가지고 여기 대회 신청하신다고 해서 이제 세종 근처니까 대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신청을 해서 선생님도 같이 뵙고 또 같이 달리기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좀 혹시 달리기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렇게 마라톤 대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마라톤 대회 나가서 또 되게 큰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제가 10km는 뭐 평소에도 혼자 그 집에서도 주말 같은 때는 10km 정도는 혼자 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 대회 가면 사람들 같이 뛰니까 덜 힘들거든요. 같이 뛰면.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 기록을 좀 단축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빨리 뛰었어요. 요 전번에 10km 55분 정도 뛰었거든요. 그래서 54분 때 한번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평소 뛰는 것보다 조금 빨리 뛰었는데 5km가 지나고 나니까 몸이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냥 걷지만 말자 그러고 그냥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오히려 기록이 56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은 충분히 기록을 더 단축할 수 있었는데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망했는데요.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전반부에 너무 힘을 빼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길게 뛰어야 되니까 반환점 돌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컨디션을 조절을 해서 거기서 힘을 쓰라고 늘 얘기하는데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또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망했는데 하여튼 세상에 좀 항상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은 브랜드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미리 나눠드리지는 않았고, 제가 아마 PPT 자료를 여기 LMS에다 탑재를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 브랜드의 요소 이 부분이 내용이 조금 정리가 잘못된 걸로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작성하는 중간에 그 수정을 안 하고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브랜드 요소 부분이 약간 순서가 다른데요. 자, 브랜드 요소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브랜드의 시각적인 요소, 언어적인 요소, 감성적 요소, 행동적 요소, 요 순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한 요 정도까지가 아마 진도가 주로 나가게 될 것 같고 이 뒷거는 그렇게 비중이 이제 이렇게 높은 부분들은 아니고요. 특히 이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브랜드에서 선생님들도 그동안 수업하면서 로고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제가 말씀들을 간간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하면은
뭐 옛날에 상징 마크라든가 상표라든가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각적 요소에 관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기 아이덴티티 정의하고 시각적인 요소까지, 아마 시각적인 요소는 수업을 다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대면 수업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 브랜드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먼저 요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정체성이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정체성.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이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그 이미지, 평판, 이런 거를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제 줄여서 BI라고 이야기하거든요. BI. 이 BI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감성을 전달하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브랜드의 고유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브랜드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외적 이미지와 메시지의 총합이다 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세요. 자영업자 혹은 뭐 농산물을 뭐 판매를 하신다든가 뭐 카페를 운영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이미지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는지, 건강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는지, 우리 거는 되게 유기농을 강조한 건지, 감성, 갬성, 요즘 말로 그런 갬성이 좋은 멋있는 그런 이미지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브랜드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어떤 방향들. 만약에 음식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 맛을 잘 살리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정체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리고 그게 과연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잘 전달되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외적 이미지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소비자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런 건데 전혀 그 겉으로 표현되는 건 그런 걸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 소비자나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요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구성이 돼서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브랜드의 요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시각적인 거, 비주얼 아이덴티티, VI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시각적인 요소. 자,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생님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쭉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한테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씀들을 그동안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업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더 피부에 와닿고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요소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요소. 제일 먼저 로고가 있어요. 로고. 자, 뭐 우리 흔히 옛날에 상표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상표, 로고. 자, 뭐 이게 회사 이름일 수도 있고요. 물건, 제품의 이름일 그 회사의 상표일 수도 있고요. 그 제품의 상표일 수도 있고요. 마크 있잖아요. 이제 그건데요. 이 로고라는 거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각 요소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선생님들도 이제 이 로고 만드는 거, 뭐 실습들을 또 중요하게 해보실 건데요. 자,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로고죠.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로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새롭게 접하시는 정보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실제적이고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서 필기도 좀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한번 응용해서 생각도 좀 해보시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사례 외에 또 다른 사례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로고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표, 마크, 이거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을 텐데요. 이 유형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워드 마크형이에요. 워드라는 거는 뭐 단어가 되겠죠. 단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어. 그래서 워드마크형은 뭐냐면 브랜드 이름 자체가 로고가 되는, 브랜드의 이름 자체가 로고가 되는 그런 형식이고요. 최근 들어서 제일 각광받는 제일 많은 형식이 워드마크형 로고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로고들이 점점 간결하고 심플해지는 게 트렌드라서 요즘은 이런 워드마크형 로고가 제일 많고요. 특징은 어떤 경우에 워드마크형 로고를 만드냐 하면 어, 단어 자체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이름이 어느 정도 개성이 있고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잘 담고 있다. 그러면 이 워드마크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이름이 특히 독특하거나 기억하기 쉬울 때, 이럴 때 워드마크형으로 많이 디자인을 하는데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표적인 게 구글. 자, 구글 보시면은 깔끔하죠. 그냥 이 구글이라는 단어도 특이한데 이 자체가 로고가 된 거죠. 구글. 자, 컬리. 마켓 컬리. 예전엔 마켓 컬리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마켓이란 말도 떼버리고 지금 컬리인데요. 뭐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다 잘 아시는 부분일 거고, 혹시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은 낯서실 수 있는데, 요거 온라인 배송해 주는 거죠. 주로 식재료들을 배송해 주는 그 회사. 쿠팡은 조금 더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다 배송을 한다 그러면, 마켓컬리는 주로 식재료 쪽에 특화가 된 그런 게 이제 마켓컬리인데, 이것도 딱 보시면은 이 컬리라는 이름 자체가 로고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슈프림. 뭐 요거는 지난번에 그 브랜드에 얼마나 사람들이 목을 매는지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보여드렸죠. 가장 성의 없이 디자인된 사례거든요. 이 슈프림이라는 거는 이 빨간색 상자, 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슈프림이라는 글씨는 디자인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영어에 그 서체 하나를 그냥 갖다가
헬베티카라는 서체가 있거든요. 그 서체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슈프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로고가 됐죠. 워드마크형이죠. 그다음에 쿠팡. 쿠팡도 워드마크형이죠. 쿠팡이라는 이름이 임팩트가 있고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별다르게 여기다가 뭐 딴 거를 넣지 않고 그냥 딱 쿠팡만 넣죠. 예전에는 여기 쿠팡도 로켓 모양을 여기다가 그림을 추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떼버렸죠. 딱 쿠팡이라는 글씨만 딱 넣고 여기 보면 이제 글씨에다가 색깔이 다양하죠. 이거는 이 쿠팡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우리는 다 배송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쿠팡에서 이 구글을 베낀 거죠. 예, 구글이 먼저 나왔거든요. 구글에서도 이렇게 온갖 종류의 컬러를 다 사용한 거는 구글이 검색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검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컬러를 다양하게 써줬는데 쿠팡에서 낼름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좀 베낀 사례죠. 자,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 저는 프로야구는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잘 안 보는데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그 사는 낙이 프로야구 보는 거더라고요. 특히 여기 대전, 청주 이쪽에 이 프로야구 팀이 한화 이글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거의 이 프로야구 얘기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워드마크형이죠. 지금 뭐 보시면은 나중에 또 수업하실 때 선생님들이 또 배우시겠지만은 자, 이 구글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자로 딱 했지만 컬리라든가 슈프림이라든가 이글스라든가 이런 거는 살짝 이탈릭체라고 그러죠. 살짝 기울였잖아요. 이렇게 기울여도 또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글스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경사도를 또 줬죠. 그러니까 상당히 역동적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스포츠 팀이니까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했겠죠. 자, 아마존도 대표적인 워드마크형 로고인데 이 아마존 참 로고 잘 만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그때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아마존 이 로고가 뭘 뜻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언뜻 보면은 이렇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분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이런 느낌도 주지만은 사실은 Z까지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첫 글자인 A부터 마지막 글자인 Z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취급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안 다루는 물품이 없다. 성경으로 치면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로고가 예쁘기도 하면서 참 잘 만들어진 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들한테 쭉 보여드렸던 로고 형식이 워드 마크형 로고 형식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사의 이름 자체가 로고인 경우들이죠. 자, 다음은 레터 마크 형이 있어요. 레터 마크. 자, 레터라는 거는 이제 알파벳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영어로 편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레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의 약자 또는 이니셜을 사용한 로고들을 레터마크형 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징은 짧고 간결하면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어떤 경우에 레터마크형을 쓰냐 하면 브랜드 이름이 좀 길거나 복잡할 때 이럴 때 레터마크형으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만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CU 아시죠?
CU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에서 또 만나자, 그게 CU 또 보자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사실은 어, CBS4U, CBS가 뭐냐면 CBS가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편의점이죠. 편의점. CVS가 영어로 편의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편의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줄여서 CU라고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이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로고에다가 CBS4U를 넣어서 아, CU가 이거의 줄임말이구나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 로고를 다시 리뉴얼 하는 과정에서 아예 다 날려버리고 이제 본질만 여기 레터마크만 남긴 거죠. CU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레터마크형 로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M 의류 브랜드 H&M, 또 무인양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무인양품에서 요걸 다 날리고 어, 무지 영어로 없을 무자가 무진가 봐요. 저기 일본어로. 그래서 이제 다 날리고 간결하게 무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협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농협 옛날 로고고요. 요즘 로고는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농협, 농협인데 약간 좀 촌스럽잖아요. 약간 그래서 좀 현대적인 느낌을 주려고 이니셜을 따서 NH 농협이라고 그러죠. NH.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밀고 있는 거 NH를 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특히 이제 농촌 쪽에 있는 농협 보면 요걸 병행해서 표기를 하죠. 농협 옛날 마크에다가 NH 이렇게 이제 레터마크형으로 농협도 바뀐 사례죠. 자, 다음은 심볼 마크형이에요. 심볼 마크, 픽토리얼 마크 혹은 심볼 마크. 심볼이라는 건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상징. 그래서 브랜드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나 심볼로 구성된 로고. 특징은 강한 시각적인 인상을 주죠. 심볼 마크, 그림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강한 인상을 줘요. 적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글로벌 시장이나 이미지 중심 브랜드, 전 세계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이거를 판매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국적, 언어 이런 거 상관없이 강력하게 심볼 마크만 가지고도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또 이 회사가 좀 또 유명해야 되겠죠. 심볼 마크만 쓰려면은 사람들이 그 심볼 마크만 봐도 그 회사인지 딱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생각나시는 로고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로고. 자, 애플이 있죠, 애플. 요거 딱 보면, 아, 맥킨토시, 애플,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다음 또 엄청 유명한 건 나이키. 수시라는 이 마크인데요. 이게 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슉, 뭐 이런 의성어거든요. 바람 가르는 소리. 그런 마크인데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딴 말이 필요 없죠. 이것만 딱 보면 아, 나이키 금방 알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는 요거는 레터마크일 수도 있죠. M자. M자를 사용을 약어로 했는데 하지만 이게 어느덧 이제 글씨 M자보다는 하나의 그냥 심볼이 돼 버렸죠. 이 컬러랑 이 글씨 모양.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아, 딴 거 다 필요 없죠. 아, 맥도날드구나. 금방 알아먹죠. 그다음에 이런 거 올림픽 마크. 가장 대표적인 심볼 마크죠. 요거 딱 보면 그냥 딴 거 필요 없죠. 아, 올림픽 금방 알죠. 뭐 십자가도 그런 걸 수가 있겠죠. 십자가 보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또 뭐 빨간 십자가는 적십자를 얘기하는 거고
파란 십자가는 병원을 얘기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다 심볼 마크죠. 자, 다음은 엠블럼형이 있어요. 엠블럼. 엠블럼은 문자와 심볼이 하나의 형태 안에 통합된 로고를 엠블럼이라고 그래요. 자, 특징은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느낌이에요. 적합한 경우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스포츠팀이라든가 자동차 브랜드라든가 뭔가 이렇게 엠블럼이라는 거는 옛날 방식의 상표인데요. 예,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 스티커 같은 걸로 만들면 예쁜 그런 것들이 이제 엠블럼형이고요. 자,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농구팀 요 안에 다 있죠. 이 문자도 있고 심볼도 있고 요 안에 똑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엠블럼이고요. 현대자동차 요것도 이제 이렇게 딱 엠블럼으로 형태가 똑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교 이런 거 뭐 요 엠블럼을 보면은 아 서울대학교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요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엠블럼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심볼 마크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요 앞전에 얘기한 왜냐하면 다 떼어버렸죠.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요 안에 있는 로고만 남겼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샘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엠블럼형이 아니고 지금은 심볼 마크형으로 바뀌었는데 요 전까지는 이렇게 엠블럼형이었어요. 아, 수업 내용이 진도 나올 게 많은데 자,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대면 수업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